안녕하십니까. 블로그 남강 언어의 남강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융합 7 234쪽이죠. 자, 여기 몇 문단인가요? 7문단입니다. 7문단. 자, 이 글은 라마르크 진화론에 대한 글이죠. 자, 첫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어떻게 해주라고요? 쭉 밑줄 해주라고요. 왜? 흐름을 잡기 위해서 1859년 역사를 바꿔놓을 혁명적인 과학 이론이 찰스 다윈에 의해 발표됐다고 씁니다. 그렇죠? 1859년 동그라미 혁명적인 과학 이론 동그라미 찰스 다윈 동그라미 밑줄 위에 동그라미. 자, 다윈은 종우 기원에 소개된 생물 진화 이론은 것입니다. 생물 진화 이론은 자,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동그라미 자, 진화를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보습니다. 제시한 것으로 조금 밑줄 긋고 끊어주고요. 인식되었다, 인식하였다, 인식에다 동그라미. 자, 그렇지만 이후 70년간 다윈이 제시한 진화의 메커니즘은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자, 다윈이 제시한 진화의 메커니즘은 밑줄 많은 도전 동그라미. 이러한 상황에서 라마르크 진화론이 그렇습니다. 라마르크 진화론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대안, 여기다 밑줄 긋고 대안 동그라미. 그러면 찰스 다윈하고 그 다음에 라마르크. 자,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데 잘 보세요. 이 이론은 종우 기원 이전에 제시된 것이었지만 그렇습니다. 자, 중요하죠. 이 이론이 뭘 이야기하는가요? 라마르크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종우 기원 이전에 제시된 것 여기다 밑줄 긋고 이전에 동그라미입니다. 자, 과학적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여겨지다가 없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출현한 이후 그 이후부터 주목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1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다윈의 진화론의 대안으로 등장한 라마르크 진화론에 대한 글이죠. 그렇죠? 자, 소주제 이렇게 잡죠. 다윈의 진화론의 대안으로 등장한 라마르크 진화론 이렇게 잡아주죠. 자, 이 문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이 문단 첫 번째 문장 몇 줄입니다. 1809년에 그렇습니다. 1809년에 그렇습니다. 1809년 동그라미요. 자, 첫 번째 문장 쭉 밑줄이죠. 동물 철학을 통해 발표된 라마르크 진화론은 존재의 사슬이라는 개념에 기초한 것이었다고 씁니다. 라마르크 진화론 동그라미 존재의 사슬 동그라미. 자, 존재의 사슬 생소해요. 자, 글쓰기는 우리 독자에게 우리에게 반드시 설명해 줄 겁니다. 존재의 사슬은 동그라미 하고요. 고대의 신 플라톤주의에서 시작되어 중세에 걸쳐 정립된 개념 여기다 쭉 몇 줄. 그러면 존재의 사슬이 뭐냐 또요. 자, 몇 줄입니다. 모든 존재가 열등에서 고등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사슬을 이루고 있다는 것 여기까지 몇 줄. 자, 어쨌거나 이 문단에서 반복되는 것은 존재의 사슬입니다. 핵심화가 되겠죠. 그러면서 모든 존재가 열등에서 고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열등 동그라미, 고등 동그라미. 그 다음에 하나의 거대한 사슬 것입니다. 하나의 동그라미 하고요. 밑에다가 단선적
거대한 사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충만의 규칙이 있어. 충만이란 것은 가득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자, 여기에는 충만의 규칙이 있어. 충만의 규칙 동그라미 하고요. 사슬은 존재들로 빈틈없이 연결되어 있다. 여기다 몇 줄입니다. 빈틈없이 연결되어 있다. 자, 빈틈없이, 빈틈이 없다는 이야기는 충만, 꽉 찼다는 이야기죠. 그쵸? 18세기에도 자연학자들이 다른 부류 체계를 인정하지 않고 사슬 개념을 널리 채용할 정도로 오랫동안 서양의 생물 부류는 우열을 바탕에 둔 단선적 관념에 빠져 있었다고 씁니다. 자, 라마르크 생물 진화론은 것입니다. 랑마르크 생물 진화론 여기다 동그라미 하고요. 존재의 사슬에 시간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밑줄 긋고 시간에다 사정없이 동그라미. 라마르크는 생물체가 가장 단순한 형태에서 가장 복잡한 형태로 세대를 거듭하면서 서서히 진화했습니다. 자, 단순한 형태에서 가장 복잡한 형태로 밑줄 긋고 끊어주고요. 세대를 거듭하면서 세대에다가 동그라미 해줍니다. 거듭하면서 세대에 거듭하면서 세대에 걸쳐 결국 뭡니까요? 시간이 있죠.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화한다고 생각했다. 여기까지 몇 줄. 자, 그 다음에요. 그는 두 개의 사슬, 곧 식물 사슬과 동물 사슬을 상정하였다고 씁니다. 자, 두 개의 사슬, 그 다음에 두 개의 사슬 동그라미 하고요. 식물 사슬 1, 동물 사슬 2을 상정. 여기다 밑줄. 자, 식물과 동물은 각각 가장 열등한 것에서 시작되어 점점 고등한 상태로 진화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나온 말입니다. 최초의 식물과 동물은 각각 무기물에서 번개작용으로 인해 생겨나는데 가장 열등한 생물종의 상태에서 시작하여 대를 거듭하면서 고등한 상태로 진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부연 설명이죠. 자, 하나의 개체는 자손을 낳기 전에 자신의 환경에 대한 적응 과정을 통해 진보를 이루고 그렇게 확보한 획득 형제를 후손에게 물려준다고 했습니다. 자, 거기다 몇 줄입니다. 획득 형제를 후손에게 물려준다. 여기다 몇 줄이요. 자, 획득 형질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생물이 자, 태어난 이후에 환경과 상호작용 속에서 얻게 된 특성의 형태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죠? 획득 형질을 후손에게 물려준다고 씁니다. 획득 형질 동그라미입니다. 라마르크 진화론은 선택 개념이 없다고 씁니다. 선택 개념이 없다고 씁니다. 개체군의 모든 구성원이 새로운 습관을 얻고 모두가 자체 적응 과정에 참여하고 그것을 후손에게 전달해 준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정립된 유전학은 그렇습니다. 20세기 초에 정립된 유전학 여기다 동그라미. 획득된 형질을 전달해주는 유전자의 아무런 각인 것입니다. 아무런 이론적인 근거를 남기지 않기에 유전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20세기 초에 정립된 유전학의 비판을 받았겠네요. 획득 형질이 후손에게 물려진다는 라마르크 진화론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비판을 했겠습니다.
거기 20세기 초에 정립된 유전학 동그라미 하고요. 쭉 밑줄입니다. 획득된 형질이 형질을 전달해 준다는 유전자에 아무런 각인을 남기지 않기에 끊어지고 유전될 수 없다고 말한다. 유전될 수 없다. 동그라미입니다. 이 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존재의 사슬과 라마르크 진화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보죠. 존재의 사슬에 바탕을 둔 라마르크 진화론. 됐죠? 자, 3문단 들어갑니다. 한 문단 첫 번째 문장 쭉 몇 줄입니다. 반세기 후에 발표된 종우기원에서 다인은 선형이라는 것은 사슬 체계를 따르지 않고 근대적 생물 부류에서 채택된 개통수 구수입니다. 그 생물 관계를 나타낸 생물 관계를 나무에 비유해 나타낸 그림을 갖다 개통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개통수 개념을 따라 가지고 있는 나무 모양 체계를 택하였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문장 쭉 몇 줄입니다. 자, 반세기 후에 여기서 끊어지고요. 반세기 후 그렇습니다. 분명히 라마르크 진화론이 다이너 진화론에 비해서 50년 전 먼저 있었던 겁니다. 반세기 후에 발표된 종우기원에서 다인은 것입니다. 다인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저 뒤에 개통수 개념을 따라 그렇습니다. 개통수 개념을 따라 여기다 동그라미. 나무 모양 체계를 택했다. 나무 모양 동그라미. 그래서 타인에게 진화는 방향성이 없으며 환경에 적합한 형질이 선택되어 적응이 일어나는 방식을 따른다고 씁니다. 자, 지금 다인의 진화론의 특징들이 나올 겁니다. 자, 거기 보게 되면 진화는 방향성이 없으며 그 다음에 환경에 적합한 형질이 선택되어 적응이 일어나는 방식. 여기다 몇 줄 긋고 진화는 방향성이 없으며 여기서 끊어주세요. 그 다음에 환경에 적합한 형질이 선택되어 없습니다. 선택에다가 사정없이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므로 다이너 진화론에서 형질 간 우열 개념은 폐기되었다고 씁니다. 형질 간 우열 개념은 폐기되었다고 씁니다. 여기다 밑줄 긋고 자, 특징 2라고 적어주죠. 아까 거기 부분을 1로 적고 여기 부분을 2로 적어주죠. 형질 간 우열 개념은 폐기되었다고 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인은 개체가 태어날 때 갖고 있었던 다양한 변이가 생물의 생존에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따라 후손에게 이어질지 중단될지가 결정된다고 보았다고 씁니다. 선택은 개체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태어날 때 부여받은 형질 중에서 이루어진다고 씁니다. 자, 거기다 몇 줄입니다. 선택은 동그라미 하고요. 개체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태어날 때 개체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끊어주고요. 태어날 때 부여받은 형질 중에서 이루어진다고 씁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 동그라미입니다. 그렇죠? 자, 거기다가 3이라고 적어주죠. 다인은 최초 변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설명하지 않았지만 타고난 형질이 후손에게 유전된다고 보았다고 씁니다. 그렇죠? 타고난 형질이 후손에게 유전된다고 보았다. 여기다 조금 몇 줄 긋고 4번이라고 적어주죠. 타고난 형질 동그라미입니다. 어떤 형질이 우연적으로 개체가 처한 특수 환경에서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다면 더 많은 수 후손에게 유전되면서 그 형질 번성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고 씁니다. 어쨌거나 사문단은 다이너 진화론의 특징,
혹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문단 들어가겠습니다. 사문단. 자, 첫 번째 문장 쭉 몇 줄입니다. 좀 깁니다. 진화론은 다인 덕택의 큰 지지를 받게 되었지만 그렇습니다. 여기서 끊어져야 되겠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여기다 동그라미. 그의 자연 선택 개념은 우연을 강조한다는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끊어지고요. 진화의 메커니즘으로 지지를 얻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우연을 강조한다는 이유에서 우연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저 뒤에 지지를 얻지 못했다. 여기다 동그라미요. 당시 자연학자들은 오히려 라마르크 진화론을 더 널리 받아들였다. 자, 라마르크 주의자들은 진화가 다윈의 생각대로 무자기적 변이에 대한 자연의 선택이라기보다는 필연적으로 진보를 향해 가는 한 목적적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라마르크 주의자들 동그라미 하고요. 자, 거기 필연적으로 진보를 향해 가는 한 목적적 과정이라고 주장. 여기다 몇 줄? 필연적 동그라미. 우연의 형태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사문단은 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다윈의 자연 선택 개념에 대한 반발. 그렇죠? 다윈의 자연 선택 개념에 대한 반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5문단입니다. 이렇게 라마르크 주의가 형성한 데에는 그렇습니다. 당시 서양 세계에 널리 퍼진 진보주의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첫 번째 문장 쭉 몇 줄입니다. 그러면서요. 자, 거기 라마르크 주의 동그라미 하고요. 진보주의 동그라미 하고요. 지대한 영향 동그라미. 자, 19세기에는 인간 사이의 진보에 대한 관념이 유럽인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진보란 말들이 반복이 되고 있네요. 인간 문명 또한 생명 세계에서 일어나는 진화의 연장으로 여겨졌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관념들이 지배적이었다면 자, 다윈보다는 라마르크를 선택했을 겁니다. 그렇죠? 왜? 다윈은 자연을 이야기했고 우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라마르크는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진보하고 밀접한 말은 노력이 되기 때문에 라마르크에 대한 지지가 강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보다 고등한 인종이 열등한 인종을 지배하고 생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하하. 자, 거기 쭉 몇 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등한 인종이 열등한 인종을 지배하고 생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이 밑줄 긋고 끊어주고요. 제국주의를 정당화해 주는 논리로 힘을 얻었다. 여기다 쭉 몇 줄입니다. 하하, 그러네요. 진화론을 인간 사회로 확장한 사회 다인주의는 스펜서가 주장했는데 그렇습니다. 스펜서 동그라미 사회 다인주의 여기다 몇 줄 주장하였는데 그렇습니다. 주장하였는데 그의 사상은 유괴 개념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그렇습니다. 유괴 개념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 생존 경쟁과 적자 생존이라는 진화의 법칙이
인간 세상에, 인간 사회에 유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계 개념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그렇습니다. 다인주의보다는 라마르크주의에 더 근접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라마르크주의에 더 근접, 여기다 몇 줄입니다. 자, 지금 오문단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라마르크 진화론과 진보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용문단 보죠. 용문단 첫 번째 문장 밑줄입니다. 라마르크 진화론이 다이너 진화론보다 더 환영을 받는 데는 라마르크 진화론이 다이너 진화론에 비하여 도덕적 진보에 더 큰 도움을 준다고 여겨졌던 이유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기다 쭉 밑줄입니다. 그러면서 라마르크 진화론 동그라미 하고요. 더 환영받은 데는 동그라미 하고요. 도덕적 진보에 도덕적 진보 여기다 동그라미입니다. 자, 라마르크 진화론은 획득 형질의 유전을 주장함으로써 개체의 노력이 보상받고 그렇습니다. 자, 개체의 노력이 보상받고 그것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체계이익에 도덕적 진보를 가져온다는 이유에서 환영받았다 그렇습니다. 자, 거기 라마르크 진화론은 밑줄하고요. 그 다음에 노력이 보상받고 밑줄하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 진보를 가져온다는 이유에서 밑줄 긋고 환영받았다 동그라미. 자, 소설가 버틀러는 1879년 출판된 진화론 옛것과 새것에서 우연에 의해 개체와 그 후손의 미래가 결정되는 다이너 진화론은 낭비와 죽음의 악몽이므로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그렇습니다. 자, 소설가 버틀러 동그라미 하고요. 그 다음에 우연에 의해 개체와 그 후손의 미래가 결정되는 다이너 진화론 그렇습니다. 다이너 진화론 여기까지 쭉 밑줄하고 다이너 진화론 동그라미. 자, 낭비와 죽음의 악몽이므로 그렇습니다.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쭉 밑줄 긋고요. 결국 버틀러가 이야기하는 것은 버틀러는 누구를 지지하냐면 라마르크를 지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다인이 이야기한 우연의 형태는 결국 낭비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는 라마르크주의를 그렇습니다. 버틀러죠. 유일하게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화론이라고 봤다고 씁니다. 그렇죠? 자, 거기다 그는 글쓸 때 버틀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밑줄입니다. 그는 동그라미 하고 라마르크주의를 유일하게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화론 여기까지 밑줄. 자, 극작가 쇼도 그렇습니다. 자연 선택을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쇼 동그라미. 자연 선택을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하고 밑줄. 자연 선택 동그라미 하고요. 밑에다가 다인이라고 적어주죠.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라마르크주의를 인간사회 발전에 더 도움이 되는 진화 모형으로 지지했다고 했습니다. 라마르크주의를 동그라미 하고요. 저 뒤에 지지에다 동그라미. 그에게 다이너 진화론은 건전한 노력의 성과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원리를 표방하는 라마르크 진화론이 보여주는 미덕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고 씁니다. 자, 건전한 노력의 성과가 있습니다. 건전한 노력의 성과. 자, 건전한 노력의 성과 여기다 밑줄 긋고요. 밑에다가 획득 형질의 유전. 획득 형질의 유전 것입니다.
후손에게 물려주는 원리를 표방하는 라마르크 진화론이 보여주는 미덕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890년대에 이르면 다인은 모국인 영국뿐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라마르크주의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지금 영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라마르크 진화론을 지지했다 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라마르크 진화론을 어떤 진화론으로 본 거냐면 도덕적 진화론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자 7문단어 소주제를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도덕적 진화론인 라마르크 진화론 이렇게 적읍시다. 자 마지막 7문단입니다. 자 라마르크 진화론은 이후 나치의 인종차별이나 유대인 대학살의 과학적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지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씁니다. 자, 좀 밑줄 긋고요. 라마르크 진화론 동그라미 하고요. 나치의 인종차별, 유대인 대학살 여기다 동그라미요. 자, 결국 라마르크 진화론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냐면 열등한 인종은 제거되거나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이 인류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종차별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종 대학살을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생물 진화에 대한 관념이 인간에게 섣불리 확장되고 그것이 진리로 믿어졌을 때 진보의 이름으로 잘못된 정책이 있습니다. 진보의 이름으로 잘못된 정책이 있습니다. 여기다 쭉 몇 줄이요. 도출. 자, 이끌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잘못된 정책이 도출되었음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고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라마르크 진화론이 나쁜 정책, 이걸 말을 바꿔봅시다. 마치 라마르크 진화론이 나쁜 정책을 도출한 것처럼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나쁜 정책의 도출에 영향을 준 라마르크 진화론 이렇게 정리해보죠. 그렇죠? 자, 오늘 이상이고요. 조금 전에 공부했던 부분을 조금 문단이 좀 길었는데 자, 빨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주제는 자, 라마르크 진화론과 진보주의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주된 제재는 라마르크 진화론이 되겠죠. 전개 방식은 두 진화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한 진화론을 비판을 받고 또 다른 한 진화론이 환영을 받은 이유를 근거를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자, 여기 여러분께서 혼자 공부하실 때 중요한 부분은 다인과 라마르크 진화론을 비교하면서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라마르크 진화론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상이고요. 오늘 힘드셨는가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여러분을 사실 제가 좀 여러분을 뵙는 요 시간대를 굉장히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